안녕하세요. 알류심정. 네, 94번째 포스팅입니다. 네, 연말연시인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오르골로 이렇게 캐롤 틀어놨는데, 간접적으로 여러분, 네, 흥겨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나이가 이런 막 연말연시 막 크리스마스를 막 기대하고 즐거워할 나이가 아니어서 그냥 그렇네요. 하지만 제가 이번 주 말에 휴가를 갑니다. 저는 여름 휴가를 안 가고 겨울 휴가를 가요. 그래서 겨울에 지금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갈 예정이어서 저는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행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드릴 학교가 하나 있어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가족상담학과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은 저 상담학과나 심리상담학과가 교육학과나 또는 교육대학원이나 관련 상담대학원에 이제 개설이 되는데 행정법무대학 법학 관련된 과의 가족상담학과가 이제 개설이 된다는 굉장히 특이한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 가족상담이라는 또 이제 이런 접근이 법과 체계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듭니다. 왜냐하면 가족폭력 그리고 이제 노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아동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가족상담학과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상담 관련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시스템, 제도, 서비스 모든 삼박자가 다 맞춰져야지 이런 게 이제 서비스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행정법무대학원 안에 이제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이제 인식이 대두돼서 과가 개설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혼 상담 준비하실 때 이혼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재산 분할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다행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하도 이혼한다고 난리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관련돼서 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혼과 관련된 이제 법률적인 지식들을 제가 접하게 되고 좀 흡수하게 돼서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접근으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은 조금 새로운 시도긴 하지만 필요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학교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재학생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선생님 너무너무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편, 2편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가 그냥 이어서 쭉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학교 특징, 제가 자랑할 만한 거, 주력 연구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학교 담당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학교에 관련된 이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대학원 구성 중 가족상담학과가 인원이 제일 많다라고 하셨는데, 비단 이 대학원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육대학원, 다른 어떤 기타, 대학원을 보더라도, 일반 대학원을 보더라도, 사실 상담학과가 가장 지원자가 많고, 또는 선발 인원도 가장 많아요. 효자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학원에서도 이 관련 학과를 계속 개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학 계열에서는 이제 AI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이런 쪽이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으면 세상 1학년을 2개 반으로 구성돼서 17명, 9명. 와, 이 정도면 거의 26명 굉장히 많이 뽑는데요. 네. 지원하신 분들 웬만하면 다 뽑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경기도 죽전에 있어요. 아시겠지만 단국대가 이제 죽전으로 이전한 거 아시죠? 서울에 있다가 그래서 학교는 조금 더 넓어지고 좋아졌다고는 해놨는데 위치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좀 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들만 굉장히 많이 뽑아놓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 상담을 경험하거나 실습할 수 있는 이런 캐파가 부족한 학교들, 돈만 벌려고 막 하는 학교들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는데 이 학교에서는 상담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라고 언급을 해주셔서 이분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은 주임 교수와 신미아 교수님 두 분이 있고요. 전혜선 교수님은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라고 하는 가족 상담 안에서 또 이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가족 치료 이론입니다. 그쪽으로 전문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미아 교수님은 부부 상담에 독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논문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또 만약에 안 쓰겠다라고 하시면, 한 학기 이제 학점을 더 이수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아마 전혜선 교수님은 논문을 꼭 쓰도록 하시는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주력 연구 분야는 주로 이제 가족 상담학과이기 때문에 가족 관련된 쪽으로 중심적으로 나올 거고요. 교육 과정은 제가 뒷부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분위기는 교직원, 공무원들이 조금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공무원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많아서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관련된 민원을 이제 담당을 하다 보면 사실 가족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그 서비스 외에 자기들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은퇴 이후의 삶도 뭐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족상담학과를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당 3과목 정도를 이수를 하시고요. 레포트나 시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졸업생 다수가 상담학회와 가족상담학회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하시면, 학과 과정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수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동기들 연령대는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나이가 조금 꽤 있으시네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학습 상담자나 건강지원센터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아마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사나 이쪽 계통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상담 쪽을 이제 담당을 하시게 되고 업무가 이제 그쪽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인 상담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뭐 자기 스타일이나 뭐 자문이나 뭐 이제 조언 같은 경우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가족 상담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또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입시 전형은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전형 서류, 원서, 그 다음에 학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준비사항은 상담 계통의 일을 하시거나 학부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상관없으신데 비전공자의 경우는 사이버 상의든 스터디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뭐 기존적으로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경력이 있으시거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면접 정도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비전공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오셔가지고 기초 상담 이론 배우시고 면접 스킬도 좀 배우셨고요. 사실 여기 단국대 행정본부대학 가족상담학과도 제가 추천드려서 이분이 진학을 하셨습니다. 네, 면접 시 받으셨던 질문들은 상담에 대한 기본 이해,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법, 이런 이제 이론적인 질문, 그리고 장래희망이라고 하셨는데, 뭐 내가 보기에는 졸업 후의 진로, 상담사로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라는 비전을 물어보신 것 같고요. 가족 상담에 대한 이해 정도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족 상담 이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질문하시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족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인턴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학예 동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4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방학 때도 못 쉬겠네요. 어떡하면 좋죠? 네, 이 학교는 토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수업이 있고요. 방학을 하게 되면 쉬셔야 되는데 또 방학에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4주 진행이 되고 총 8회, 이제 학예 동계해서 8회 슈퍼비전이 있는데 그 슈퍼비전을 받고 나면 가족 상담 자격 과정에 슈퍼비전이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아우, 좋네요. 대학생 상담실에서 단국대 대학생 대상으로 상담 5회기 진행 가능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학생이 원하면 제가 알기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로 강사로 단국대학교 강사 경력 인정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한 거를 진로 강사 경력으로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요. 소정의 경비가 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뭐 교통비 정도 주시는 것 같고요. 공개 슈퍼비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제공하는 공개 슈퍼비전이고 개인 수비 수간을 2시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까 그 소개드렸던 교수님 2분 외에 그 이제 외부 강사로 또 겸임 교수로 김영애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가족치료학회를 이제 주로 이끌고 계시고 또 김영애 가족치료
대한 연구소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운영하시는 그 주로 밀고 계신 이론이 사티어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그쪽으로 굉장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티어 가족 치료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김영애 교수님 밑에서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아마 이 학교 학생들은 제가 장학금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장학금 받을 거 가지고 모아서 이제 김영애 연구소 이제 가족상담 연구소 가셔서 거기에 있는 이제 사티어 이론은 이제 1년 과정들을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티어 연구소가 이제 아까 김영애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데가 있고요. 거기서 경험적 가족 치료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이야기 치료라고 해서 이은영 교수님이 이야기 치료 협회에 계셔서 이야기 치료 자격 취득에 관련된 과정이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별표 땡땡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가족상담학과는 소정학점 이수 시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수업 있죠. 그런 것들을 이수하게 되면 가족치료사, 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부여 및 상담 실습과 슈퍼비전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방학 특강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인턴십이라고 해서 무작정 뭐 이제 바로 상담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과목들 이수해야 될 과목들을 이수를 하고 나서야 이제 이런 인턴십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대한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토요일 날 9시부터 5시 30분까지 일주일에 하루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평일날 저녁 타임에 일주일에 한 2, 3일씩 시간 내는 게 굉장히 빠듯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토요일날 이렇게 수업이 있는 학교가 딱 두 군데예요.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그리고 이제 단국대 행정본부 가족상담학과 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일정이 타이트하고요. 백석대는 오후 1시 수업에서 6시에 끝나는 일정인데 여기는 굉장히 수업 시간이 기네요. 네. 아무튼 많이 가르쳐주고 공부하면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네요. 학교 다니면서 밥 편히 먹은 기억이 없다. 30분 점심시간이라 교수 식당만 이용 가능. 어우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그런데 학생들의 수업 열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옆에 친구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쵸? 학교 행사가 있는 경우 수업이 대체돼서 학습 시간이 보세요. 이 정도로 이분이 공부를 하고 싶고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정교수보다 외부 강사가 많아서 아쉽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외부 강사들은 이제 현장 업무나 현장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선 좀 이로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 교수님하고 더 많이 컨택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논문은 이제 선택이다 보니까 타 학교에 비해서 논문 졸업자가 부족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인이 사실 직장 다니면서 논문 쓰는 거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분이 준비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활동은 저하고 이제 스터디를 하신 거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반드시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미리 이제 사이버 수업이나 스터디 모임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기본서 공부 많이 하라고 언급하셨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전달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학교가 장학금 혜택이 좀 많아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 대학원과 협약 체결을 한 기관, 30에서 50%, 그리고 국가고시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도 등록금의 50%. 좋은데요? 어이구. 노무사분들 그래서 이 학교 많이 가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복지기관 및 어린이집 재직자에게도 등록금의 30%,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국가 및 기관 및 지방자치 재직자에게는 등록금의 20%. 좋은데요. 개인 사업자에게는 등록금의 15%. 이거는 이제 학교에다가 아마 이제 재직증명서 같은 거 서류 제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돼서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이제 등록금이 한 4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0%만 되더라도 8, 90만 원이잖아요. 꽤 크지 않아요? 8, 90만 원을 여러분 5학기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4, 500만 원 지금 절약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특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50% 절약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잠시 저희가 이 학교 홈페이지를 잠깐만 같이 가볼까요? 네, 가족상담학과 소개입니다. 예, 소개 좀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임 교수 전혜성 교수님,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네.
이제 개설 교과목들이 나와 있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교과목 내용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과과목들이 나와 있고요. 네, 교강 사진 나와 있는데요. 아까 그 전혜성 교수님과 그리고 서미아 교수님, 이분은 정신간호학 박사분이시네요. 네, 상담 이론 가르치시는 분이시고요. 김영애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사티어 가족치료 이론 쪽으로 네, 거의 전문가 계신 분이시고요. 가족 상담 임상 수련을 담당하시면서 겸임 교수로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김소야자 교수님, 이분도 간호학 박사신데 부부치료 쪽으로 전문이시고요. 전우경 교수님도 네, 교육학 박사, 부모교육 쪽이십니다. 아무래도 가족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이 교수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 상세 보시기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살짝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이제 가족, 노인, 전반적인 가족과 관련된 분야 쪽으로 연구 실적도 많으시고 그쪽으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예,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과정들은 아까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한글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가족 상담 중심적이에요. 가족 상담은 만약에 내가 가족 상담사가 되겠다, 부부 치료나 가족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일반 상담학과를 가시면은 안 돼요. 거기는 주로 개인 상담을 위주로 하는 상담 이론을 배우시는데요. 여기 나오신 것처럼 가족 상담, 약물 치료, 구조적, 전략적, 무슨 뭐 경험적 가족 치료, 해결 중심 단기 치료, 가족 상담 이론 같이 가족 평가, 전반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상담 학과를 가서 이런 과목들을 배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족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족 상담을 전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도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상담을 공부하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족 관련된 상담 과목들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학과를 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혼 상담, 네, 및 조정 나와 있죠. 네,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이런 것들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저는 별도로 제가 책을 사서 공부하고 따로 공부를 했어요. 뭐 보혜는 가족치료, 뭐 경험적 가족치료 등등등 제가 따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수업에서 들어서 이제 뭐랄까 임상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랑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족이다 보니까 노인의 이제 이론도 배우시고요, 노인 상담 이런 것도 같이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 과정들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화면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학교 소개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장학금을 좀 혜택을 많이 주어서 어쨌든 재직자들이 조금 많이 학교를 좀 진입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과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동기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내가 몰래 뭐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 많은 곳에 가도 소용이 없겠죠. 어쨌든 뭐 관련된 재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냥 뭐 들을 수 있는 정보들은 조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 학교 설명을 드리고요. 네, 오늘 포스팅 또 대학원 진로 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도 인터뷰 해주시던 분하고 좀 더 질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인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